자, 이번에 이제 프린트를 좀 먼저 볼 거예요. OX 판별법. 이게 이제 예제 9번하고 9번인가요? 그 필수 유형 9번인가요? 우리 책에? 그거하고 이제 연동되는 애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지식은 첫 번째 이거예요.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수렴하면 그 다음 얘기 윤재야, 내가 그 다음 얘기 뭐 할 거예요? 리미트 응. KAN? 아니야. 그 프린트랑 관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극한에서의 이론이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수렴합니다. 리미트 an 빼기 bn은 수렴합니다. 리미트 an 곱하기 bn도 수렴합니다. 리미트 bn분의 an은 어떻게 되죠? 네, 분모가 0이 아니면 수렴합니다. 분모가 0일 때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죠. 그쵸? 얘가 있으면 얘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참고로 an 더하기 bn은 얘는 p 더하기 q고요. 얘는 p 빼기 q고요. 얘는 pq고요. 얘는 q분의 p예요. 당연히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얘가 수렴한다 이러면 x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게 첫 이론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다 시작을 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an이 수렴할 때 상수를 붙인 리미트 kan은 어떻게 되죠? 수렴합니다. 얘는 그냥 kp예요. 그쵸? 상수는 밖으로 들락날락해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39번까지인가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kan도 수렴한다. 맞나요? 오, 됐죠? 재원아, 2번은? 맞아요. 3번은? 맞아요. 4번은? 틀렸어요. 윤재야, 3번은 어때요? 윤재야, 3번은 어떠니? 3번 틀렸습니다. 윤재야, 3번 왜 틀렸을까? 수렴한다는 말. 맞아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수렴해야지만 각 따로따로 찢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됐어요?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 네 맘대로 찢으면 안 돼요. 됐어요? 4번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그쵸? 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리미트 bn분의 an이 1이에요. 이 말은 얘랑 차수가 같고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차수가 같고 뭐가 다른 식이죠. 예를 들면은 an을 뭐 2n 더하기 5, bn을 2n 빼기 1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얘를 리미트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가죠. 얘를 리미트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an이랑 bn이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같다라는 말은 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발산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값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an은 리미트 bn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됐어요? 차수가 똑같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an은 bn이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두 식이 똑같니?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리미트를 붙여도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5번은 어떨까요? 5번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bn이 분명히 더 큰데 작은 놈이 무한히 증가하면 얘는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6번은요? 윤재야, 6번 어때요? 네, 맞아요. 이거 왜냐면은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n 곱하기 an 곱하기 an이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이렇게 그 세 개의 곱으로 찢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7번은요. 우리 요거 7번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리미트 an 빼기 2bn이 1이고요. 리미트 an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요때 요러한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무한대를 분모로 깔아서 나누기로 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쵸? 요렇게 가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요 구조는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게 수투에서도 계속 이 구조 써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1 빼기 2배의 an, bn은 0이고 1 빼기 2배의 리미트 an, bn은 0이다.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리미트 an, bn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됐죠? 윤재 안 된 거 있어? 근데 이거 어. bn분의 am. 진짜요? 네. 아이씨. 그럼 아씨. bn분의 an은 2죠. 그쵸? an분의 bn이 2분의 1이고요. 이게 역수네요. 내가 속았네. 됐어요?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2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7번도 x네요. 8번은요. 맞나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얘를 원론적으로 풀어보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a, 이게 내가 3초 안에 답을 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서술을 보지 말고 이거일 때 리미트 an은 2이다. 이게 2베타죠? 2베타이다. 맞나? 가만히 있어봐. 얘는 수렴한다고 했어. 그럼 얘는 수렴해. 얘가 발산하면 이게 2가 나올 수가 없지 않니? 얘가 0으로 가도 2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값에 수렴을 할 거야. 근데 얘가 베타면 얘는 2베타일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쵸? 이게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조야. 됐어? 그러면 이걸 만약에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여기를 CN으로 치환한 거 기억나시죠? BN분의 AN을 새로운 CN으로 치환하면 리미트 CN은 2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BN이 저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N은 CN, B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BN이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러니 이제 각각 찢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리미트 CN 곱하기 리미트 BN. 그런데 얘는 2고 얘는 베타고 2베타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서술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논리로 봤을 때는 얘가 수렴해. 그러면 얘가 수렴해야지만 여기 2가 나오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9, 10, 11, 12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9번은 어떻습니까? 9, 10, 11, 12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9번 맞나요? 맞아요? 9번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인데 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2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인데 점근선이 0.1이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줄어들고는 있어. 근데 0.1로 줄어들 수 있잖아. 꼭 0으로 줄어들려는 보장이 없잖아. 살짝 띄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인 거잖아. 그리고 이 AN이라는 애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야. 그러면 이걸 그냥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0하고 1 사이의 값인데 얘가 이렇게 가면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쵸? 여기 끝에다가 더하기 0.1만 해봐.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게 0.1로 가고 있잖아. 그래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 그치? 하지만 0까지는 안 와. 살짝 플러스 0.1을 했으니까 0.1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빨리 말해. 이해가 안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1, A2, A3, A4 X 값이 커질수록 이 N 값이 커질수록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맞아? 그런 대표적인 수열이 아무렇게나 내가 잡아볼게. N분의 1이야. 됐어? 1이면 얼마예요? A1은 1이에요. A2는 얼마예요? A3는 얼마예요? AN은 얼마예요?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더하기 0.1을 해볼게요. 그러면 A1은 얼마예요? 얘 더하기 0.1이요. 그쵸? 얘 더하기 0.1이요. 얘 더하기 0.1이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무한히 보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0 더하기 0.1, 0.1로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줄어는 들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여기서는 어떤 AN이 0하고 1 사이의 값이니까 여기가 지금 안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쵸? 2분의 1 더하기 0.1, 4분의 1 더하기 0.1, 6분의 1 더하기 0.1, 8분의 1 더하기 0.1 이렇게 만들면 얘는 무조건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얘가 없었으면 0으로 수렴할 건데 요놈 때문에 이건 0.1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열인데 계속 줄어들면 결국은 0으로 수렴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1에 수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0.2에 수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를 0.2로 만들고 여기를 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됐어요? 네, 9번, 10번 어려운 라인이에요. 그 두 번째. 10번은 어떨까요? 10번은 맞는 말이에요. 얘는요, 1보다 작은 양수를 곱하면 곱하기를 하면 계속 줄어들죠. 그쵸? 얘는 그 곱하기가 계속 줄어들게 돼서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1이 만약에 H의 AN이라고 한다면, 그치? A1이 있고요. A2는 H 곱하기 A1이겠죠. 그쵸? A3는 여기다 내가 일부러 등으로 만들었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A2고 이거는 H의 제곱에 A1이겠죠. A4는 H의 세제곱에 A1이겠죠.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H가 그러면은 AN은 H의 n-1제곱의 A1이에요. 됐어요?
얘가 1보다 작은 값이면 이걸 무한히 곱하면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가 됐든 얘는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세요. 1보다 작은 수를 무한히 곱하면 그 앞에 숫자가 원래 숫자가 뭐였던 간에 이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9번하고 틀린 개념이죠. 9번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줄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곱하기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11번은 버리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11번 볼까요? 얘는요. a의 n 플러스 1이 an이에요. 제곱이,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등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등호라고 생각해보면 a의 n 플러스 1, 미안해. 아이씨, 잘못했어. 자, 어떤 an을 루트 씌우면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질문할게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루트 씌우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그쵸? 1보다 큰 수는 루트를 씌우면 작아져요. 근데 0에서 1 사이의 수는 루트를 씌우면 오히려 커져요. 그쵸? 맞아요. 4분의 1에 루트 씌워보세요. 그 2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러니 얘는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1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11번은 틀렸어요. 12번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a의 n 플러스 1은 앞에 걸 제곱하는 거예요. 자, 0에서 1 사이의 수를 제곱합니다. 두 번 곱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요. 그걸 또 제곱합니다. 16분의 1이 되고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건 0에 가까워지게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네. 0하고 1 사이의 수인데요. 1이 아니잖아요. 0하고 1 사이의 수인데 안 커질 수 있을까요? 그냥 2분의 1보다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응. 만약에 4분의 1이면은 응? a가 2분의 1보다만 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등호가 아니죠?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를 등호로 생각했는데 다시요. 얘를 루트를 씌웠습니다. 커졌어요. 걔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등호라면 얘는 1로 수렴할 건데 a n 플러스 1이 얘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그쵸? 이거는 1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커졌다가 그거보다 작은 수, 조금 커졌다가 그거보다 작은 수, 조금 커졌다가 그거보다 작은 수.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꼭 1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맞아요. 1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AN은 0으로 가지 않죠. 0으로 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로 수렴하는 건 저기가 등호일 때는 1로 수렴해요. 근데 저희가 부등호니까 1로 수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0으로 가진 않죠. 그쵸? 자,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이번에는 A의 n 플러스 1이 AN의 제곱이에요. 자, 0에서 1 사이의 수를 제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걸 다시 제곱하면 그 다음 게 되죠. 또 줄어들어요. 이거는 0으로 가겠죠. 그쵸? 네. 요 90, 11, 12번 문제가 옛날에 되게 아이들을 헷갈리게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나란히 4개를 배열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의 제곱도 당연히 수렴할 겁니다. 그쵸?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는 건 당연해요. 얘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알파 제곱이니까 이제 역을 묻고 있어요. 리미트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수렴하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수열을 제곱 했더니 수렴한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수렴합니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1111111이어서 수렴을 하지만 이 수열 자체는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도 X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지만 이 역은 거짓이다.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자, 재원아 14번. 네. 윤재야 15번. 재원아 15번. 맞았습니다. 16번. 15번이 틀리고 16번이 맞아요. 이게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15번이 틀린 이유는 등호가 없어서예요. AN보다 BN이 클 때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요. 됐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AN이 X분의 1이고,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N분의 2는 N분의 1보다 무조건 크죠?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N이 양수니까. 그쵸? 그쵸? 우리는 자연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큽니다. 하지만 얘 리미트 때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론 설명했던 것 중에 샌드위치 정리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일 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이게 성립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걸 아까 3개짜리로 샌드위치 정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됐어요? 이게 수트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은 틀렸고 16번이 맞았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17번. 수영아, 17번 해석해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N이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애고 BN이 3, 0, 3, 0, 3, 0 이렇게 가는 두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곱하면 0, 0, 0, 0, 0, 0, 0, 0이 돼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0으로 갑니까? 아니죠. 얘는 0으로 가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발산하는 애예요. 얘도 발산하는 애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이 0이라고 해서 한 수열이 0이거나 한 수열이 0인 경우는 아니에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닌 특이한 상황들은 빨리빨리 생각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윤재야, 18번은 어떤가요? 이유는요? 뭐라고 설명할래요? 아니야. 그렇게보다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거잖아요. 더 큰 무한대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떤 값이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이미 다 해봤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발산할 때도 있고 0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 때도 있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우리가 그 값을 찾는 걸 연습했잖아요. 그러니 16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무조건 0이라고? 말도 안 돼요. 그쵸? 윤재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19번은요? 얘도 아니고.
그쵸? 얘도 0 곱하기 무한대꼴도 우리가 어떤 식변형을 통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값을 찾는 방법이 있었죠. 얘 발산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특정 값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있고요. 우리 여기까지는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저 수투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0분의 0꼴도 어때요? 발산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수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분의 0꼴을 구하는 법을 우리가 막 배워서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의 꼴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 얘로 바꾸든지 얘로 바꾸고 얘는 얘로 바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을 변형해서 값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8번, 19번은 0이 될지 발산이 될지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애들이 20번부터 요 라인이에요. 20번 요쪽 라인, 24번 요쪽 라인들 쭉 뒤로 잘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아까 그 어려웠던 한 줄 있지? 9번 빼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라면 이제 시험에서 잘 묻는 애들이 20번 라인부터예요. 질문합니다. 20번은 성립하나요? 네. 20번?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거 앞에 거 B라 A라 주고 뒤에 거 B라 주면은 더하고 빼면 그쵸? 야, 이걸, 야, A, B가 있는데 또 A, B라고 놓냐? 아. 기왕이면 C, D로 놓든지. 알파 베타 나와서 요렇게 두 값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즉 리미트 A에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됐어요? 반대로 얘를 빼면 리미트 2배의 B에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여서 넘어오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9번까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봐서 정리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필수 예제 9번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10번은 활용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유형편 하고 풍선